저는 중간중간에 약초 재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구리에서 이제 땅에서 이제 제가 약초 재배를 하는 모습인데, 요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약초 뭐처럼 보세요? 생강어 되게 비슷하죠? 네. 돼지감자는 아니고요. 요거는, 많은 분들이 돼지감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요거는 사실은, 한 분이 얘기하셨는데, 울금이라는 겁니다. 강화. 네. 생강가예요. 생강가라서 재배가 잘 돼서, 제가 재배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요거를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죠. 생강의 강자예요. 그리고 노랗다는 황자를 써서 가왕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허준약초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나중에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편안 들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해서 이제 많이 기르고 있는데 요 작물은 지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9번 찌고 9번 말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냥 지왕은 무과의 하나의 배설작용이 뛰어난 약.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약간 찬 성분이 되는데 9번 찌고 말리는 순간부터 5-HMF라는 성분이 급격하게 높아지면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그 혈액을 만들어주는 작용과 보혈작용, 혈액을 보충하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이것도 많이 먹게 되면 설사가 더 많이 돼요. 원래 지향 성격 자체가 내려가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보약을 좀 많이 드셨는데 첫날에 뭐 설사를 했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왕 아니면 닭이 때문인데 대부분 지향의 확률이 높은데 그럴 때는 간단해요. 식사 전에 드시면 돼요. 근데 그걸 몰라서 이제 대부분 야, 설사는 이상하다. 장이 안 좋은 건가? 아니 약이 너무 강합니다.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지왕의 어떤 하작용이 좀 크니까 식전에 드시다 보면 그 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복용을 시켜서 한 번도 설사가 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지왕을 저는 이렇게 반죽을 해서 즙을 냅니다. 즙을 내서 이 금산에 있는 지왕의 영농조합법인 조합장님 걸 사서 제가 썼는데 금산이 생약제로 계약제대로 인삼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사서 재배를 해서 즙을 내서 이제 복령이라는 것과 인삼가루를 저는 이제 홍삼도 가끔 쓰는데 아무래도 인삼공사 다녔다 보니까 이제 갈아서 제조를 합니다. 요렇게 만드는 약을 뭐라고 보통 얘기하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좀 약소하면 원래 제가 강의 나갈 때마다 쌍화탕을 직접 달여서 여기에 넣은 쌍화탕을 같이 이제 지왕도 넣은 쌍화탕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으셔서 부담이 돼가지고 요거 대답하시는 분은 제가 일단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정답은 나중에 보십시오. 요거를 생장을 넣으면 바로 흔히 아는 경옥고가 됩니다. 예, 익수. 그러니까 경옥고를 오래 먹는 사람 치고 적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없다. 동의보감에 그렇게 써있어요. 그 정도로 익수, 그러니까 장수의 어떤 근원되는 물질들이 다 들어있다. 인삼이 들어가는데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달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포닌 계통들이 되게 부드럽게 되면서 지왕의 이 작용이 굉장히 좋아요. 인삼에 뜨는 작용을 지왕즙이 억제를 시키면서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자, 이제 요 장면은 인삼공사에서 정관장 수매 현장이에요. 이제 이 탈곡기가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러네요. 자, 요 탈곡기가 탈탈탈탈 털면 인삼공사 수매 현장에서 이제 현장인데 대한민국에서 정관장 인삼이 언제 나오는지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왜냐? 요게 6년 동안의 하나의 업적이잖아요, 한 농가에. 근데 이게 사실은 생산 단위가 인삼공사 계약제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1억 단위가 아닙니다. 기본 10억부터 시작하거든요. 10억부터 이제 많게는 이제 매년 100억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위 생산량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언제 캐는지를 알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몰립니다. 그래서 좀 미리 캐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안을 강화해야 되니까 사전에 어떤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조용조용히 채취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매해
그런 현장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초를 좋아하다 보니까 약초의 재배의 끝은 어쨌든 인삼이거든요. 인삼 재배를 한번 보면 약초를 어떻게 재배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항상 쓰니까 가서 보는데, 요런 인삼은 이렇게 차곡차곡 6년 동안 담아가지고요,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실링을 해요. 이런 신선한 6년근 인삼을, 이건 1등급입니다. 동체 길이가 4분의 2 이상이 돼서 그 길이가 그 뿌리 부분이 일정하게 나와 있죠. 이 주 중에 요거를 빼고 요 자체로 나중에 홍삼이 되면 1등급이 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1등급. 그 이상이 되고 안에 내공내백, 공기가 없고 이러면 이게 천삼이에요. 천삼은 지금 구하실 수도 없지만 600g 단위로 나가는 거는 보통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죠? 한 500만 원 해요. 600g. 인삼공사건은. 그래서 귀린들 오시면 선물 드리는 게 바로 천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경기도 여주에 좀 많아서 팁을 드리면, 요 근처잖아요. 제가 가을마다 좀 잘 갑니다. 요렇게 박스에다가 정확하게 실링을 해서 이제 수매 현장을 가서 등급을 매깁니다. 저같이 이제 품질 관련들이 들어가서 이제 공기 푹 나는 창고 안에 들어가서 먼지 많은 데서 먼지 먹어가면서 이제 등급을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천삼, 지삼, 양삼, 그 다음에 절삼이라고 기타 외에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등급 조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한양국에 있는 제가 얼마 전에 채취한 10월에 채취한 6년근 인삼인데 굉장히 커요. 이만한데 요거도 제가 채취를 해서 시료용으로 제가 사겠다고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넉넉하신 분이시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구용으로 써달라. 연구용으로 쓰기보다는 지금 디스플레이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인삼을 재배할 때 약초 재배랑 비슷해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물, 풍, 물, 수, 그 다음에 사람 발자국,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풍수인이 중요하다는 건데, 바람이 잘 맞아야 약초는 기본적으로 햇빛에 굉장히 민감해요. 햇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뿌리 썩은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약재들의 자생지를 보시면 대부분 강원도로 가는 이유는 서늘하니까 고랭지 지역으로 많이 가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약초는 물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물이 많은 여름철에는 물을 또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배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6년 동안 이로 만져주면 인삼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만큼 사람의 손길이 중요하겠죠.